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성만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산병원 감염내과 배성만입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에서의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 자체가 감염이 됐을 때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웃컴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또 감염 자체가 또 혈당 조절을 악화시키고 탈수나 DKA, HHS 같은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고 이제 성인 예방접종 지침 보셔도 굉장히 많은 예방접종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진료실에서 반드시 좀 챙기면 좋겠다라고 프라이어티를 굳이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은 접종력을 확인하고 지금 많이 이제 좀 브리프해져서 프로틴 컨주게이트 백신 중심으로 1회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은 매년 접종을 하셔야겠고, 대상포진 50세 이상이면은 리컴비넌트 조스터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백신은 일단은 백신 자체의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결국 질병 부담이 가장 크고 또 백신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블록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외에 이제 상황별로 확인해야 될 백신으로서는 이제 코비드 백신이나 비형 간염 백신, 그다음 파상풍 백신, RSV 정도가 되겠습니다. 코비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뉘앙스가 많이 좀 떨어져서 필수 접종보다는 그때그때 리스크나 환자와 상의를 해서 쉐어드 클리니컬 디시전 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당뇨병 환자이고 폐렴구균 접종력은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폐렴구균 접종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1번은 65세까지 기다린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65세에 폐렴구균 접종이 무료 접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PPV 23을 접종한다. 혹은 PCV 20을 한 번 접종한다. 혹은 PCV 1호와 23을 같은 날 접종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조스터는 질병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폐렴구균 자체가 지역사회 폐렴의 거의 30%에 달하는 모스트 커먼 패소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폐렴 이외에도 폐혈증이나 이제 수막염 같은 인베이시브 뉴모코칼 디지즈의 주요 원인균이기 때문인데 이 당뇨병은 이런 폐렴구균 폐렴이나 IPD를 1.8배에서 2배, 거의 두세 배 이상은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리스크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원래 이제 65세 이상이면, 미국은 이제 이걸 50세로 하향을 했는데, 한국에는 65세 이상이면 연령 기반으로 무료 접종도 하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당뇨병이 있으면은 위험 기반으로 접종 대상으로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폐렴구균은 백신 종류가 다양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좀 복잡한데, 그래도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가 PPSV라고 해서 뉴모코칼 폴리세크레이드 백신은 이제 다당류 백신이고 제품명은 프로디악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징이 다당류 백신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틴이 없어서 T셀이 개입을 하지 않아서 메모리셀이 생기지 않고 결국은 이제 롱제비티가 없다. 대개 4, 5년 있으면은 이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프로틴 컨주게이트 백신 PCV는 프로틴이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서 T셀이 인볼브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미널 센터로 가져가면서 어피니치 머추레이션도 생기고 롱제비티도 생기고 메모리 T셀도 생겨서 거의 한 번 맞으면 평생 기억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형이 있고 7가부터 지금 21가까지 지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프리베나 20가 백신, 아니면 박스뉴반스 15가 백신, 캣박스유 21가 백신 등이 있겠습니다. 실제 이게 누모코컬 시로타입은 100개가 넘는데 이 중에 이제 13가는 13개 커버하고 있고 15가는 15개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대략 100개 정도 있다고 치면 13%, 15%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게 이게 주요 시로타입의 프레밸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13가는 30%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고 최근에 나온 20가는 50%, 그 다음 기존의 프로디악스 같은 23가는 60% 정도의 주요 시로타입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렴구균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떤가? 이게 사실 이제 환자들이 좀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폐렴구균 백신이라고 해도 그냥 폐렴 백신인가 보다 해서 이거 맞으면 폐렴 다 예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 이제 폐렴 중에 일부 주요 원인균인 폐렴구균, 그 폐렴구균 중에서도 프레발런트한 일부 세로타입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맞으면 폐렴에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오해는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예방 효과는 꾸준히 리포트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틴 컨주게이트 백신의 클리니컬 에피커시는 이 세로타입이 백신 세로타입 뉴모니아의 경우 한 40% 내외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 폐혈증이나 수막염 때문에 이게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인베이시브 뉴모코칼 디지즈는 예방 효과가 7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당뇨 백신 같은 경우는 IPD 예방 효과는 60~7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폐렴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연구마다 좀 상이하게 차이가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나오는 이제 프로틴 컨주게이트 백신이 이제 13가 이후로 15, 20, 21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어느 정도의 항원이 생기면 이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correlate of protection이 잘 규명되어 있다 보니까 면역원성 자료가 추가된 시로타입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은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어프로브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공고와 실제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좀 문제인데요. 한국이 제일 문제는 이제 정책상 65세 이상에서는 프로디악스가 무료 접종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염학회 권고에서는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하더라도 당뇨와 같은 고위험군이 있으면 PCV 20이나 21, 지금 21은 최근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20을 맞추고, 아니면은 15가 컨주게이트 백신을 맞았으면 23가로 좀 그 스펙트럼을 넓히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대동소이한데, 다만 좀 다른 것이 무료 접종 정책이 없고 65세 이상 이하의 기준을 50세로 좀 하향시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50세 넘어가면은 뭐 기저질환 따지지 말고 폐렴구균 위험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PCV 20이나 21을 한번 접종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하이더라도 고위험군이면은 접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간결하게 그냥 20이나 21을 한번 접종하면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전략이 바뀌었는데, 조금 복잡한 거는 과거에 접종력이 있으면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접종력이 있다면은 23가 접종을 추가해서 컴플리션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NIP 등의 이유로 23가를 먼저 맞았다 그러면은 1년 뒤에 PCV를 아무거나 맞을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스펙트럼이 넓은 20이나 21을 권고하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15가를 맞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리즈 컴플리션, 즉 이제 더 안 맞아도 된다라고 할 만한 백신 레지멘이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PCV 20을 한 번 맞거나 21을 한 번 맞으면 그 자체로 시리즈 컴플리션이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고, 15가를 맞은 경우는 23가로 추가 접종이 했으면 또 시리즈 컴플리션이 돼서 추가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V 13 플러스 20, PPSV 23 이런 식으로 맞은 경우는 시리즈 컴플리션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폐렴구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환자, 뭐 고령 환자가 됐거나 아니면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가급적 PCV 21회를 혹은 21회를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15를 선택한 경우는 물론 20이나 21을 맞아도 되지만 현재는 15 플러스 23이 여러 클리니컬 데이터로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 플러스 23을 시리즈 컴플리션으로 여겨서 23을 추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거에 23만 맞았을 때는 15를 선택하는 것도 시리즈 컴플리션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이제 20이나 21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를 일단 맞고 왔으면 어쩔 수 없이 23을 맞춰야 되는데, 23만 맞고 온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20이나 21을 먼저 맞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이나 21을 한번 맞고 왔으면 시리즈 컴플리션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PCV랑 PPV는 두 가지는 이게 같은 날 혹은 너무 이게 짧은 기간 내에 같이 시퀀스하게 접종을 하게 되면은 면역 간섭이 있어서 되려 이제 면역 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간격을 띄워놓고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골자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55세 당뇨병 환자가 처음 폐렴구균 접종을 맞을 때는 현재로서는 20을 1회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안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증례 두 번째는 72세 남자 환자인데 당뇨병과 만성신질환이 있고 66세 때 NIP 등으로 23을 맞은 접종력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접종 전략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23만 맞아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한 4, 5년 정도 있으면 롱제비티가 없는 백신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되는데 23을 한 번 더 맞는 전략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20을 맞는 전략도 있겠고 다른 PCV를 맞는 전략도 있겠지만 워낙에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이제 20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도 이제 시즌이 오면은 전 인구의 뭐 적게는 5%, 많게는 15%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즈 버든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당뇨병 환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을 때 뉴모니아나 입원이 필요한 시비어 뉴모니아로 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플루 접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접종 원칙은 매년 1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유행 전 보통 이제 10월에서 11월 이제 가을철에 스산해지면 접종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대개 겨울철 유행하고 뭐 2월이나 3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4월, 5월까지 유행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접종을 안 한 경우 1, 2월에 진료실에 왔더라도 그때 당시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원칙은 그냥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국내에서도 6개월 이상이면 다 맞춰라,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면 고면역원성 백신을 접종을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고, 미국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면역원성 백신이 도입이 돼서 이게 사실 조금 이거 맞춰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이면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면역원성 백신은 국내에 도입된 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용량 백신입니다. 이게 표준 용량 대비해서 4배 많은 항원을 포함한 백신이고, 현재 에플렐다라는 상품명으로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적응증하고 무관하게 어차피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꼭 65세 이상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하인데 면역저하자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맞추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가 이제 면역증강 백신이라고 해서 면역증강제인 어주번트를 포함한 백신인데, 이 플루아드 쿼드라는 상품명으로 도입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탠다드 백신이 또 65세 이상이면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대개 뭐 무료 접종이 아닌 경우라면은 뭐 35,000원에서 4만원대 정도가 되는데, 이 고면역원성 백신들은 거기보다는 한 1, 2만 원 정도 비싼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자들에게는 뭐 프리미엄 백신이다 이렇게 약간 판촉일 수는 있지만 얘기를 하면 대개는 맞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좋냐 그러면 에피커시는 크루드하게는 한 20% 정도 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고용량 백신은 용량이 더 많고 면역 증강 백신은 어주번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집에 가서 몸살하실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난다, 10% 내외 늘어난다 이렇게 좀 알라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생애에서 3명 중에 1명은 뭐 무조건 앓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요한 디지즈 버든이 있고, 특히 이제 50세 이상이 되면은 급격하게 리스크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뭐 당뇨가 있으면은 더 그 위험도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 2가지가 있는데, 이 생백신과 사백신의 에피커시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 도입된 사백신인 싱글릭스 같은 경우는 에피커시가 90%가 넘는데, 생백신인 경우는 50%밖에 안 되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예방 효과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꽤 난다.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생백신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피커시를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이제 사백신인 싱글릭스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롱제비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생백신인 경우는 애당초에 백신 에피커시가 50%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4, 5년 지나면 웨이닝이 생기면서 거의 예방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맞으면 이게 끝나는 백신이 아닌 게 좀 문제이고요. 반면에 싱글릭스 같은 경우는 처음 발표가 됐을 때는 백신 에피커시가 97%로 발표가 되면서 대단하다, 이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후로는 뭐 10년, 15년까지 추적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대개 85% 이상은 크게 웨이닝 없이 예방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그래도 이게 평생 간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 백신은 다 좋은데 그만큼 면역 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어주번트 시스템이 좀 독특한 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MPL QS21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골자는 선천 면역을 자꾸 자극을 하고 인플라모즘을 자극을 하고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이 좋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면역이 좋아지고 웨이닝 없이 오래 가는 것은 좋지만 반대급부로 이제 집에 가서 몸살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뭐 폐렴구금 백신이나 플루샷이 맞고 집에 갔을 때 몸살하고 좀 감기처럼 들어 누워야 되는 경우가 10에서 15% 내외인데 이 대상포진 백신은 그게 뭐 40, 50%, 두 명 중에 한 명은 몸살한다. 거의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몸살을 많이 하시고 국소통증도 거의 대부분 뭐 열의 9 이상 국소통증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좀 아플 수 있다. 몸살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좀 안내를 주시고 집에 가서 혹시 열이 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필요하면 타이레놀이나 신기능이 괜찮다면 엔세이드 같은 거 드셔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고는 마찬가지로 이제 50세 이상이면은 제조업 대상포진 백신인 싱글릭스 접종을 공고하고 있고요. 18세 이상이더라도 중증 면역 저하자이면은 싱글릭스 접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상황별로 추가를 하면 좋을 백신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비드19가 있겠고 이외에도 이제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게 프라이어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혈액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백시네이션 하는 것이 좋겠고 파상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성인 접종 권고와 유사합니다. 10년 이내 접종한 적이 없으면 맞아라 이 정도가 되겠고요. RSV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이면은 혹은 고위험군이면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RSV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겨울 독감 유행철에 같이 유행하는 독감인데요. 이게 인플루엔자는 RAT가 있다 보니까 그냥 신속 키트로 외래에서 진료실에서 바로 진단하실 수가 있는데 RSV는 그게 없다 보니까 좀 니글렉티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플루엔자 못지않아서 유행철의 유행 규모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게 하기도 감염으로 유행해서 입원하는 환자 수는 작년의 경우 인플루엔자를 거의 추월한 또 있을 정도로 좀 부담이 있고 특히 이제 고령 환자가 여기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예방접종 백신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있어도 그냥 독감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RXV와 같은 RXV 백신들이 도입이 되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신 에피커시는 일단 예방 효과가 70% 정도 되고 걸리더라도 이게 응급실이나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은 8, 90% 정도 막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롱제비티에 대한 좀 컨선이 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 2, 3년 정도는 60, 70% 정도 예방 효과가 지속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1년마다 재접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공고는 국내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 지침이 뭐 에스타블리시 되어 있지는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75세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도입은 이제 60세 이상이면은 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도입이 됐고 50세 이상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비급여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50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는 맞는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백신이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시접종에 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백신들이 대개는 생백신이 아닌 불알화 사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같이 접종하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싱글릭스나 RSV 같은 백신들은 이 어주번트가 있기 때문에 싱글릭스랑 RSV 백신을 같이 맞으면 국소 반응이나 또 시스테믹 어드버스 이벤트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집에 가면은 좀 몸살할 수 있다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면역 간섭 효과가 있기 때문에 PCV랑 PPSV를 같은 날 접종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하면 이게 뭐 알러지 리액션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번에 두 가지를 맞아야 되면 내가 이거 두 가지 맞아서 너무 더 힘든 거 아니냐. 따로따로 맞으면 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같이 접종한다고 해서 시퀀스하게 접종하는 것보다 더 이게 1+1이 2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되려 따로따로 맞았을 때 한 번 고생하실 거 두 번 고생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동시 접종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접종을 꼭 미뤄야 되는 상황은 이제 급성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대상포진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특히 이제 면역 저하가 있는 경우는 생백신을 접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접종을 보류하거나 미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히 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뭐 A1C가 상승했거나 경미한 URI 심텀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조절이 된다면 굳이 접종을 보류하거나 미뤄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뇨병 환자에서 예방접종은 반드시 챙겨야 할 예방관리로 중요한 것인데 프라이어티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백신은 이제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굉장히 예전에는 좀 이게 접종이 복잡했는데 최근에 이제 PCV 20이나 21이 나왔기 때문에 1회 접종으로 단순화해서 맞추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이 필요하겠고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이면은 사백신인 리컨비넌트 조스터 백신 싱글릭스 2회 접종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배성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12,